말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부동산이 불안정해져. 우리나라 자체 불안정해져 버려.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저금리로 인해서 경매 물건이 안 나오는 거야. 시장을 왜곡시키는 물건들이 안 나오니까 가격들은 쭉쭉쭉 상승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보유세 올려가지고 막 공매 처리해버리고 하면은 난리 나지. 그리고 지금 가장 타격받는 세대들이 그러면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인데, 베이비부머 세대가 700만 명, 우리나라 경제 인구 중에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데 거기서 보유세 올리면 조세 저항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난리 나지 뭐. 그러면은 위에서 난리 나지, 청년 실업 난리 나지. 막 우리나라는 지금 그럼 완전히 혼란이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원리가 굉장히 어려워져. 예? 그래서 결론은 지금 채찍보다는 결론은 당근을 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이제. 계속 채찍을 줬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재건축. 뭐 물론 새 아파트를 가려고 하는 성향 굉장히 강해지지. 근데 이 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왜 재건축을 왜 하는 거예요? 하는 이유부터 보자라는 거야. 노후의 의미가 아니에요. 노후도 됐지만은 이용의 의미가 있어. 땅을 잘 이용을 못하고 있어. 자, 90년대 아파트도 노후됐지. 근데 얘는 땅을 잘 이용을 하고 있어. 네? 무슨 소리냐면은, 야, 이 땅에는 200%까지 지어라 그랬는데 얘는 100%까지밖에 안 지었어요. 땅을 잘 반밖에 이용을 못하고 있는 거지. 새로 지어. 네? 이건 재건축이야. 200%짜리 땅에 200%를 하고 있어. 땅을 잘 이용하고 있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리모델링이야. 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90년대 이후 아파트부터는 유지 보수 수선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왜냐면 땅 자체를 잘 이용하고 있으니까. 얘네들까지 재건축으로 이끌어내려면 용적률 자체를 올려버려야겠지. 우리나라 용적률을 다 상향을 시켜버려야겠지. 그러면은 얘를 잘 쓰지 못하고 있는 땅으로 만들어줘야 잘 쓰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근데 잘 쓰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유지 보수 수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지. 예? 그러면은 신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거는 재건축밖에 없어요. 재건축밖에 없다 보니까는 가장 좋은 자리에 80년대 아파트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가장 좋은 자리에 제일 먼저 아파트들이 생겼겠지.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자리가 가장 또 오래됐겠지.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오를 수밖에 없는 거지. 네? 오를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다 신규 아파트에 대한 갈망이 다 있어. 다 신규 아파트. 신상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샤넬 신상품 나와. 사러 가면 있어 없어? 없어. 끝났어. 다 판매 끝났다니까. 사람들은 다 신상품에 대한 갈망이 다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과연 팔자 붙은 아파트들이 재건축 끝나면 그 다음 뭐를 할 거냐라는 거지. 뭐를 해요? 그 다음에 재개발. 이제 돈 없는 세대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어. 돈 있는 사람들은 빨리 되는 데 가서 빨리 자리를 차지하고 그냥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빨리 되는데 빨리 가서 살면 되는 거고, 돈이 없으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야. 기다리는 수밖에. 기다려야 나중에 뭐가 되지. 예? 한남뉴타운 2000년도에 3천만 원, 6천만 원 했었어요. 분리다 세대들. 쪼개진 것들 3천만 원에 팔고 6천만 원에 팔았었다니까요. 지금 얼마에 8억이야 없어. 다세대도 가능해. 개발되면 가능해요. 그래서 없으면 그런 거라도 잡고 가는 거야 그냥. 그런 거라도 잡고 가야 서울에 살 수가 있어요. 서울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는 서울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개념이야. 투자를 떠나서. 서울에 갖고 있지 않으면 계속 외곽으로 돌아. 계속. 서울에 사는 사람은 딱 자기가 가야 될 곳을 확정을 지어. 나는 목동에서 애들을 키우겠다. 나는 대치동에서 키우겠다. 압구정동, 반포, 잠원에서 키우겠다. 광장동에서 키우겠다. 난 돈이 없어도 노원에서 키우겠다. 몇 군데 몇 개 안 돼, 서울시. 근데 돈이 없이 이제 외곽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확정을 못 지어요. 외곽에서 질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질문하냐면은 저한테 김포가 괜찮아요, 일산이 괜찮아요, 다산이 괜찮아요, 네? 하남이 괜찮아요. 위치가 안정해 있어. 지는 아무데나 가도 돼. 지가 외곽순환 도로인지 알아. 막 돌아 그냥 외곽으로. 네? 근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위치를 확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도시는 확정을 안 지으니까 수요가 어디가 하나가 물건이 생기면 수요가 확 쏠려서 나머지 한 군데는 그냥 슬럼화가 돼버릴 가능성이 높아져. 네? 우리가 옛날에 처음에는 집 지을 데가 없어갖고 용인까지 내려가고 죽전까지 내려갔잖아요.
근데 그 위로 더 좋은 지역들이 생기니까는 확 그냥 쓰레기 돼버리잖아, 그냥. 수지, 상현이 다 마찬가지. 예? 그래서 수수성 과열, 전쟁, 강남 불패, 뭐 지금 맞고는 있지만, 끝에는 더 좋아지겠지. 지금은 뭐 여의도 같은 경우도 신탁 방식으로 가는 데들 이런 데 보면은 조합 설립 인간하면 우리가 못 파니까는 중간에 가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죠? 그리고 여의도 같은 경우도 신탁 방식으로 가는 데들 시범 같은 데는 내년 2월 9일부터는 아예 못 팔아요. 예? 가늠하기가 힘들지. 하지만 끝에서는 그런 데들이 훨씬 더 좋아지겠지. 강남 재건축이 되고 나면. 그래서 강남 서초, 얘네들은 지역을 확정 짓는 애들이란 말이야. 외곽순환도로가 아니야, 얘네들은. 서초에서 만약에 철거가 되면 이 사람들은 서초에 있어야 돼. 예? 서초에서 자기네 집이 철거돼도 서초에 있어야 된다니까. 애들 교육이고 뭐고. 그러니까 서초에 있는 대로 자기 돈을 다 쏟아부어서 사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때서야 흑석으로 가든지 이수로 가는 거야, 그냥. 예? 도저히 안 되면. 근데 김포의 사람은 아무데나 가도 돼. 예? 다산으로 가도 되고 하남으로 가도 상관없어. 동해번쩍 서해번쩍 해도 상관이 없어, 걔는.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러면은 그런 한정적인 곳에 투자를 해야지만이 돈을 벌 수가 있어. 꼭 그 상품이 아니어야 돼. 여러분들은 만약에 잠원동 어디가 재건축되냐 아무 상관없어요. 만약에 잠원동 지금 가격이 다 올라서 들어가기가 힘들지만 반포 잠원이 개발될 때 그 주변에 뭐를 사놨어도 다 떼돈을 벌었어. 뭐를 사놨어도. 고속터미널 뒤에 미도 아파트가 3년 전에 7억이었어요. 7억.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7억 전세가 4억이었다니까는 4억 5억. 자기 돈 2억이면 샀었어요.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14억 15억 해. 세전 수익률이 얼마야? 한 400% 가까이 돼요. 근데 돈도 없으면서 한신이 재건축되는 거 난 저거 못 사는데 거길 왜 옆에 사도 상관없다, 그냥. 옆에 사도 상관없어. 돈이 모여있는 곳에선, 돈이 이탈이 안 되는 곳은 거기 중에 개발이 안 되는 거 사도 상관없어요. 개발이 된다고 해서 딱 오르는 건 아니야. 우리가 잠실주공 1, 2, 3, 4, 5단지 중에 뭘 샀어야 돼요? 참 몰라, 아무것도. 그냥 그 중에 아무거나 샀으면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따 그래프도 보여주겠지만 여하튼 간에 자, 다시 한번 얘기를 다른 걸로 하고, 자, 강남 재건축 수주 찬바람 분화, 건설사 물량 반토막, 정보 제재 고심. 자, 재건축 끝나면 또 어떻게 할 건데, 예를 들어. 건설회사들 어떻게 하는데? 건설회사들은 그럼 택지 개발을 위한 건설회사가 되나? 안 그래요. 또 재개발할 수밖에 없어. 도심에서는 계속 새 아파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 사람 세포 죽고 사고 머리카락 빠지고 나고 똑같은 거야, 그냥. 계속 돌아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팔자 붙은 아파트를 다 끝나면 그 다음 뭘로 가겠냐라는 거지. 재개발이지 뭐. 재개발. 돈도 없으면서 재건축 할 필요 없다라는 거야. 어차피 돈 없으니까 기다리자, 재개발해서 끝. 그냥. 그리고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자, 내년 강남 재건축 7조 원대에서 1조 원대 절벽, 고민 깊어지는 건설업계. 난리라는 거야, 그냥. 난리 나는 거지. 계속 집을 짓게 만들어줘야 회사도 살고 서울도 살고 다 살아가는 거지, 그냥. 재개발에 대한 필요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론 이런 거는 믿지 말아라. 2042년까지 주택 수요 계속 증가, 인구 줄어도 가구 수가 늘어나고, 인구가 줄어도 우리나라 절대적인 통계치, 뭐 가구는 줄어들 수 있지만은, 인구는 줄어들 수 있지만 유입 인구부터 시작해서 가계가 이제 분리되는 것들, 이런 것들 따져 보면은 인구 수요량은 계속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도시는 결론은 슬럼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서울시를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더 많이 경기가 어려워지고 FTA가 체결되고 하면 FTA 또 계속 얘기 나오는데, 이렇게 될수록 더 도시로 몰리게 돼 있어요, 사람은. FTA가 뭐예요? 예? 프리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자유무역 협정. 니네 나라 잘하는 거 만들고 우리나라 잘하는 거 만들어서 바꾸자잖아. 예? 세계적인 품앗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네끼리 바꾸는 거, 이렇게. 예? 그러다 보면은 물물교환, 세계적으로 그냥 물물교환 하는 게 지네끼리, 니네 나라 잘하는 거 만들고 우리나라 잘하는 거 만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업종이 단순화돼요, 아니면 다양화돼요? 예?
단순화되지. 단순화되면 우리나라 공장은 떠난다라는 거지. 예? 떠나면 사람도 같이 데리고 떠나야 되는데 회사만 떠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특정 업종을 위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지 그냥. 예? 망하면 대리운전이라도 하려면 사람이 있는 데서 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은 다 서울로 모이는 거지. 우리가 GTX고 KTX고 뭐 생기는 게 지네끼리 외곽에서 연결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결론은 서울로 모이기 위한 지하철을 만드는 거야. 서울로 모이기 위한 지하철을 만드는 거지. 지네끼리 돌아다니는 GTX 계획이 없단 말이야. 다 서울로 모이는 거야, 결론은. 결론은 뭐냐면 서울이 가장 주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일 수밖에 없는 거고, 주간 유동인구가 많다는 뜻은 가장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럼 외곽보다는 당연히 가격이 더 올라가겠지. 그죠? 외곽은 특히나 또 공급에 대한 무한 공급이야, 사실은. 그린벨트라는 게 땅을 막고 있는 것 뿐이지만 그린벨트 해제권자가 지금 다 시도지사한테 넘어가는 상황에서 계속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은 물량들은 넘쳐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도심은 그렇지가 않잖아. 그래서 도심은 부동산에서 정의하는 토지의 유한성이 인정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땅이 늘어나서 우리가 매립지처럼 땅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은 외곽 같은 경우는 토지가 무한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로 놓고 봤을 때 좀 외곽보다는 도심이 훨씬 낫죠. 그림만 보셔도 알겠죠. 서울시를 2차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한 차선을 폐지하고 이렇게 공사를 하겠지. 그러면 공사를 하는 동안은 우회도로를 만들어줘야 정상적인 교통이 흘러가겠죠. 우회도로를 만드는 게 신도시 건설의 하나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도심에 다시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신도시는 어떻게 돼요? 동탄이나 이런 데들? 네? 가격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상대적으로. 막 처음에 처음 뭐 1기 신도시 할 때 뭐 동탄이 뭐 금탄이다 막 이랬었거든? 근데 뭐 지금 동탄이 똥탄이다 막 그래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외곽 같은 경우는 슬럼화되고 천이현상, 하향천이현상이 일어나. 하향천이라는 건 뭐냐면은 집이 헐수록 점점 못 사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현상. 예? 하향천이라 그래.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집이 노후가 돼도 계속 더 잘 사는 사람이 들어오지. 그러면 잘 사는 사람이 들어온다는 뜻은 돈을 훨씬 더 많이 지불할 수 있다는 뜻이고, 돈을 많이 지불하면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지. 무슨 말인지 가시죠? 어려운 얘기들은 좀 나중에 하고. 그 또 막 덕소 이런 데 가면은 일반 분양이, 덕소는요 가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재개발 구역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노후주택들이 있고 여기는 다 논밭이야. 예? 예? 그러니까는 사람이 안 사니까는 일반 분양이 엄청 많아지겠죠. 그죠? 소유자가 별로 없으니까 논밭은 밭대기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예? 근데 서울은 여기에 집이 막 있는 거고, 그쵸? 예? 그러니까 조합원이 많고 조합원이 없잖아. 일반 분양이 많아지겠지. 일반 분양이 많아서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분양이 많아서. 팔 게 많으니까는 안 팔릴 가능성도 높다라는 뜻이지. 예? 팔 게 많다는 뜻은 안 팔릴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서울시 재건축 수주가 하는 거, 수주를 막 하려고 하는 이유는 팔 게 없어. 일반 분양이 얼마 없어. 일반 분양이 얼마 없다라는 뜻은 이미 분양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냥 건설사가 굉장히 안정이지. 그러니까는 돈을 부어서라도 수주를 하려고 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일반 분양이 많기 때문에, 인근에 미분양이 많으면 일반 분양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좋은 거는 지네가 쏙 가져가고 안 좋은 것만 일반 분양을 해버리면. 그죠? 또는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이 안 좋은 걸 가져가라면 또 사업이 안 될 것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져서 외곽 지역들은 개발 사업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재개발 사업은. 내용 좀 어려워요? 아니요. 쉬워요? 뭐 어디 살아 그러면 좋겠어요? 네? 예장동 살아 그러고 막 을지로에 살아 그러고 이러면 좋겠어? 네. 좀 어려운 얘기니까 다시 가고 빠르게 좀 하겠습니다. 자, 용산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할게요. 안 쉬고 1시간 좀만 넘게 하고 그만할게요. 가장 큰 질문들이 뭐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좀 궁금하세요? 어떤 것들?
예? 어디로 사야 돼? 어디를 살 어디를 살 때 투자하는 거랑 이제 집을 사는 거랑 좀 다른 개념인데, 집은 그냥 뭐 본인이 편한 반경이 있을 거니까 거기서 사면 될 것 같고, 투자를 할 때 가장 주의를 할 건요,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 내가 들어가 살 때 투자를 하는 게 아니야. 예?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투자처가 굉장히 다양해져요. 누가 뭐 들어와 사르래? 투자를 했지. 예? 그리고 투자 지역 내에서도 지역을 좀 넓게 볼 줄도 알아야 돼. 예를 들어 가락시형 아파트는 역세권 아파트 아니에요? 왜? 송파역에 붙어 있는데. 송파역에 붙어 있잖아. 역세권 아파트지. 송파역에 붙어 있잖아. 여기 송파역에. 그죠? 근데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20분 정도 걸려. 얘는.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개발될 건데 물건을 여기서 살라 그래. 그러니까 못 사는 거야. 뽑기야, 뽑기. 이렇게 되면 여기 사도 상관없어. 사는 걸 여기다 살라 그런다니까. 뽑기인데 이만큼 개발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지역을 선정할 때도 내가 들어와 사는다는 생각을 버려야지. 예? 그래야 투자처가 굉장히 넓어져요. 내가 아는 곳을 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아는 곳이 굉장히 많으면, 살아야 될 곳이 많으면 상관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를 사는가 보다 좀 용기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다들 용기가 없어. 정보가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야.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없고, 일단 또 주변에 야매 컨설턴트가 너무 많아. 살라 그러면 다 못 사게. 특히 남편이랑 얘기해갖고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남편은 어떻게 하느냐? 부동산 나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럼 어디? 절대로 안 물어봐. 안 돼. 뭔지도 안 물어. 맞아요. 그래. 그래서 용산구를 보면은, 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풍수 지리적으로도 가장 좋대. 압구정동이 여기죠.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강이 이렇게 안고 가는 데가 좋대요. 강이 안고 가면 여기는 이제 흙이 쌓이는 곳이야. 네? 근데 요 부분은 요 바깥쪽은 흙이 깎이는 곳이겠지. 요 안쪽은 흙이 쌓이겠지. 네? 모르겠으면 가서 보세요, 그냥. 용산도 이제 흙이 이렇게 강이 안고 가는 곳이에요. 강이 이렇게 안고 가는 곳이고, 서울시 자치구에서 이제 가장 중간에 있다 보니까 사통팔달이지, 사실은. 지역적으로 금액도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가격이 싸져요. 밑으로 갈수록 점점 가격이 싸져. 같은 강남구래도 압구정동이 가장 비쌀 것이고, 밑으로 갈수록 굉장히 싸지지. 송파도 잠실동이 좀 비싸고, 장지동 쪽으로 갈수록 싸지고, 그죠? 이쪽에 모든 서울의 인프라가 다 모여있죠. 이쪽에 인프라가 다 모여있고, 정보력도 이쪽이 가장 빠르지. 돈이 많을수록 또 정보력이 빨라요. 뭐 예전에 한번 취득세를 올린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취득세 지금 낮잖아요, 그쵸? 9억 이상 빼고는 취득세가 굉장히 낮잖아. 1%대잖아요. 1%대 하다가 갑자기 4%대로 올린 적이 있었어요. 올린다고 이제 고시를 했지. 고시를 하니까 강남은 거래량이 굉장히 활발해. 네? 왜냐면 올리면 그 다음엔 취득세를 많이 내야 되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보가 빨라, 막. 정보를 활용을 해. 도봉구는 취득세를 올린지 몰라. 네. 그런 현상들이 생기더라고. 자, 재개발의 수익성. 재개발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재건축에 대한 수익성을 먼저 보면 이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상한 용적률이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 용적률이 낮은 게 재건축을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더 지을 수 있는 거잖아. 남은 용적률만큼. 그래서 저층 재건축이 끝나고 나면 상한 용적률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층 재건축을 하면 덜 남아 있겠지. 고층 재건축을 하면 더 덜 남아 있겠지. 꽉 차 있는 건 재건축을 안 하겠지.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점점 사업 이득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저층부터 중층, 고층으로 갈수록. 근데 재개발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금호, 옥수 이런 데들 일반 분양이 거의 안 나와요. 막 하면. 어? 처음에는 고밀도 재개발을 한단 말이야.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도 5,000세대 가까이 지어지는데 일반 분양률이 아마 10% 내외일 것 같아. 예? 일반 분양률이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재개발을 하면은 서울시는 용적률을 상한을 높여주지 않는 이상 그럼 재개발에서 쇼부를 봐야 되는데 재개발은 점점 더 고밀한 데들이 다 재개발이 끝나고 나면 점점 중밀, 저밀을 개발해야 되는 법의 구조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 더 하려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수익성 자체는 재개발은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재개발의 법은 점점 강화되지가 않아. 완화돼요. 재건축은 강화되고. 점점 더. 우리가 역세권 개발을 한다. 역세권 개발은 일반 재개발보다 모든 게 20% 다운돼 있어요. 우리가 조합 설립인가 동의율이 4분의 3이잖아요. 역세권은 2분의 1이야. 네? 그리고 일반 노후도도 일반 재개발은 60%가 노후되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거든요. 노후도가 60%라는 뜻은 무슨 소리냐면은 100개 중에 그냥 6개가 헌집이야. 60세대가 헌집이야. 그러면 40세대가 새 집이라도 철거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지어졌기 때문에 내용 연수라는 말을 쓰지. 아파트는 토지, 집합 건물은 토지를 공유로 쓰고 있으니까 나 혼자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꺼번에 늙어가는 거니까 내용 연수라는 말을 쓰는 거고 개별 pel지로 돼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토지를 지어도 되는 거잖아. 근데 아무리 내가 막 지어도 어제 새로 지었어도 60%가 노후되면은 철거 가능해요. 근데 역세권 재개발은 그거보다도 20%가 완화돼 있어. 반만 헐어도 상관없어. 반만 노후돼도 50%. 예? 법은 점점 이렇게 완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재건축보다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일단은 가격을 잘 몰라. 어떻게 되는지 몰라. 잘 안 보여. 재건축은 그냥 그 안에서 누가 들어와서 살 사람도 사고 국토교통부에 고시도 되고 물건에 대한 동질성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는 옆집이 팔리면 내 집이 얼마인지도 알지. 근데 재개발 같은 거는 옆집은 단독이고 내 거는 다세대고 하면은 옆집이 팔려도 내 거랑은 전혀 딴 개 물건이 팔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물건값을 알아보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개발이 시작 딱 되는 순간은 모든 게 객관화가 되면서 가격이 급상승을 해. 왜냐면 재개발을 철거하고 딱지를 갖고 있거나 예를 들어 그럼 분양가 모든 게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예? 이 다음부터는 옛날에 재개발이었던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예? 그래서 재개발은 한 번에 오르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오래. 근데 어쩔 수 없어. 소액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뭐 가격도 올라가는 거 다 보고 뭐 맨날 이렇게 하면은 그 소액으로 할 수 있게 두고 있겠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자, 최근 부동산 이슈. 자, 삽들 일만 남았다. 예, 오늘 20일 맞죠? 예, 오늘 뉴스예요. 오늘 뉴스고, 세미나 하기 전까지 제가 지금 자료를 모집하다 왔다고 보면 돼. 오늘 뉴스. 예? 자, 용산국제업무지구 이제 소송이 거의 다 끝나가요. 네? 지금은 소송이야. 소송 중. 드림허브 프로젝트랑 소송 중이에요. 그래서 서울역 일대 보행길 문화공간 광장 해가지고 서계 중림 서울역 남대문 일대 회원동 다 지금 서계 회원동 주변 민간개발 투자 거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뭐냐면은 상업이랑 같이 개발을 하는 거예요. 서계동이 원래 이렇지 않았거든. 근데 기사 이렇게 난 거 보니까는 서계동 개발계획이 바뀔 것 같아요. 네? 네, 중요한 얘기니까 좀 쉬었다 할게요. 벌써 50분이 지났는데 한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